안녕하십니까. 연방타임즈 연다TV 렉입니다. 신방입니다. 신방 나오셨습니다. 네. 예.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대구 시장 선거가 갈수록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오늘 또 뭐 도화신문에 지역신문이죠. 지역신문에 또 재밌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홍준표 지금 후보죠. 네. 후보의 그 핵심 관계자였다가 그렇죠. 홍핵관이었죠. 홍핵관이죠. 예. 그런데 갑자기 삐져가지고 네. 반대편 김재원 후보 쪽으로 넘어가신 분이 있더라고요. 네, 이진훈 수성구청장이신데요. 네. 뭐 전격적으로 김재원 캠프에 합류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홍준표 의원이 선도 아닙니까? 상당한 그렇죠. 격차로. 네. 그런데 2등 후보에서 1등 후보에서 2등 후보 캠프로 넘어간다. 이것도 좀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매우 이례적이죠. 아마 야. 그런 사례가 거의 없을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뭐 우리가 또 이분이 그 대구시청 고위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리고 수성구청장을 2번 역임하실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 2년 전이죠. 2년 전 총선에서 수성갑 지역에 출마하시려 하다가 조호영 의원 때문에 컷오프 당하시고 난 뒤에 화가 나셔서 있던 참에 홍준표 의원이 무소속으로 느닷없이 수성거래 출마하셔가지고 그래서 홍준표 의원 당선에 혁혁한 공헌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의 사람으로 인식되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그 홍준표 캠프의 핵심 관계자였죠. 이번에도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봤는데 그렇죠. 갑자기 김재원 후보 캠프로 넘어갔다는 네. 얘기죠. 근데 김재원 후보 캠프에 가면서 네. 했던 이야기가 예. 이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종잡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고 예. 대선 과정의 행보 등을 보면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더라. 이런 비난까지 했고요. 홍이 배신자라고 언급해서 예. 또 지금 누가 배신자냐라는 그 궁금증이 그러면 시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배신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저는 지난번에 왜 그 대선하고 같이 치러진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각상도 의원 자리가 빈 자리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그 뭐죠? 그 후보로 추천까지 했잖아요. 홍준표 의원이. 이제 그때 추천을 하면서 네. 아마 이진훈 그 수성구청장은 뭐 위에하고 이야기가 좀 교감이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이제 믿고 생각을 자기가 공천될 걸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아무것도 안 돼 있더라고요. 무공천이고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그 사천했던 이거 공천이에요. 사천이죠. 그렇죠. 홍준표 의원의 사천이 말이 많으니까 당에서 아예 막 무공천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중남구 출마를 선언하면서 본인이 갈 자리가 없어져 버리고 네.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 홍준표 의원께서 대구시장 본인이 하고자 했던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해 버리시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죠. 그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이 오래전부터 사실은 지난 총선 전부터 네. 대구시장 출마를 참 뜻을 품고 있었죠. 그런데도 맞습니다. 지난번 그 경선 때도 권영진 현 시장한테 밀려서 그때 맞습니다. 사실 그 대구시장 꿈을 접었죠. 예. 그렇죠. 그런 과정에 있는 좀 훌륭한 분인데 이렇게 가서 근데 홍준표 의원뿐만 아니고 이거 이진훈 청장뿐만 아니고 홍준표 의원한테 갇힌 분들이 대부분 떠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네. 본인의 그 좀 뭐 독불장군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이제 작용을 많이 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근데 이분이 늘 그 좀 뭐랄까 자기가 필요할 때 써먹고 필요 없으면 내버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지금 그 지난번 그 총선에 맞상대했던 이인선 네네. 지금 호칭을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이인선 전 지금 계명대 교수인가요? 지금 계명대 교수인가? 그분하고도 사실 악연이 좀 있죠. 이인선 후보의 경우에는 지난 자유한국당 시절에 우리 홍준표 의원께서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하셨을 때 아주 헌신적으로 이렇게 도우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수성을 지구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이 되었음에도 본인이 무소속으로 가서 이분 자리를 빼앗았다. 이래서 극심한 그런 배신감,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비핵관으로 돌아섰죠. 홍비핵관이죠. 그렇죠. 홍비관 우리가 이제 홍비관이죠. 우리 방송에서는 홍비관으로 얘기했는데요. 네. 홍준표한테 삐진 핵심 관계자 홍비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홍준표 의원이 사실은 그동안
국회의원도 5선이잖아요. 그죠? 5선이죠. 5선이고 당 대표도 2번이나 하셨고 네, 2번 하셨죠. 대통령 후보 경선에 3번 나오셔서 한 번은 네. 직접 후보까지 되셔서 출마를 하셨고 이렇게 네. 화려한 이력을 가지신 분인데 왜 이렇게 끊임없는 구설수에 오르고 많은 사람들이 친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반대파로 돌아섰잖아요. 그 홍비관 사례를 좀 살펴볼까요? 예, 그렇죠. 대표적인 홍비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지금 이인선 네. 교수하고 저 이진훈 전 수석부청 외에도 네. 제가 아는 또 그 한 분이 있습니다. 전국 최연소 군의회 의장을 하신 분이고 그리고 청도 군수를 일주일밖에 못 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정한태 전 청도 군수 그 청도에 용암온천이라고 유명한 온천이 있습니다. 아, 유명하죠. 예, 거기도 그 하여튼 그 하고 하여튼 이분이 동대문에서 돈을 벌어서 지역에 돈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동대문 시장에서 돈을 벌어서 그리고 하여튼 이분이 그 홍준표 의원의 둘도 없는 친구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그 조금 나쁜 말로 하면 스폰서고 네. 그 홍준표 의원의 금전적인 후원자였어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뭐 후원회장 이런 것도 예, 하셨던가요? 하여튼 이- 네, 네. 그럴 정도로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이분도 삐져가지고 지난번 총선 때 안 나오다가 막판에 합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막판에 합류했나 그러니까 뭐 자기 아들을 맡은 군수를 한번 시키고 싶다고 뭐 이야기를 했는가 이렇게 했는데 홍준표 의원이 그때 뭐 당대표 시절인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는데 한마디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렸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삐져가지고 네, 네. 홍준표 의원이 무소속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니까 네가 와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영남고등학교 총동창회에서 초학 그 뭐죠 이게 뭐라 그 동문적으로 예. 도와주자 이렇게 되는데 니하고 가장 친한 정한태가 안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겠느냐 그렇죠. 재정적인 문제도 또 예, 있었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중에 또 한 분이 있었어요. 영남고등학교 출신의 그 지역의 정치 거목 서훈 전 의원이 네, 네, 네. 이분이 연세가 지금 한 81 됐거든요. 많이 거의 되셨네. 그러니까 이게 홍준표 의원보다 상당히 선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훈 의원과 옆에 뭐 지역 언론사 뭐 사장도 끼어서 이렇게 하여튼 정한태 씨를 설득을 했다고요. 네가 와서 좀 도와줘라. 친구인데 그래도. 결국 그래서 도와주셨나요? 결국 막판에 합류했다고 해요. 선거 한 일주일 놔두고 합류해서 예. 아마 도와주시긴 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로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 근데 하여튼 이런 분도 그렇고 뭐 아까 그 정한태 의원을 저 문수를 캠프에 다시 부른 선배 손의원도 삐져 가지고 지난번에 그 대선 경선 때 그 홍준표 의원을 지원한 게 아니고 반대편이죠. 윤석열 후보를 지원했어요. 이분도. 참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하여튼 이분 곁에는 주변에 사람이 모여 있질 않아요. 그래서 장인어른 관계도 뭐 본인이 지난번에 이야기하셨던 것 그걸 같은데요. 저 보면 그 나무 위키도 다 나와요. 장인어른이 자기 결혼 반대했다고 우리 집 오지 마라 이래 가지고 25년간 28년인가 자기 집에도 못 오겠다요. 그거 완전 장렬이네요. 끝판 하여튼 장렬이라 해야 되나요? 뒤끝이 이분이 뒷끝 만만처럼 장렬. 분이죠. 맞아요. 뒤끝이 참. 예. 이런 부분이 일단 사람의 어떤 협량과 좀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럼 배신자가 누가 되는 거죠? 배신자는 서로 배신자죠. 뭐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진훈 전 청장이 배신자고 이진훈 청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시장을 하려고 계속 막보고 침발을 안 하는데 침발하는 자리를 홍준표 의원이 싹 가로채기 해버렸으니까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이게 없죠. 예. 뭐 본인이 당선되든 안 되든 예. 이제 나는 안 된다. 예. 저하고는 못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떠나버린 예. 이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 이진훈 청장은 어떤 분인지 혹시 아세요? 뭐 저도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력. 합리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그 제가 환경녹지국장 할 때 만났나 하여튼 뭐 그렇게 했었는데 그 물론 그전에 과장 시절도 봤구나. 그 문희갑 시장 밑에서 상당히 큰 핵심 관료예요. 문희갑 예. 대구 시장 밑에서 큰 핵심 관료인데 사실 그 이분이 지역 대학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뭐 충남대학교 이렇게 나오셨죠? 하다 보니까 뭐 지역 출신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듣고 했는데 상주 출신은 그런데 뭐 본인이 이제 원체 외지에 좀 오래 살다 보니까 물론 공무원 생활은 대구에서 계속 하시는데만 그러다 보니까 뭐 좀 그랬는데 사실 그 문희갑 시장 시절에 그 관료들이 그 국장 출신들이 상당히 지금 대구 시내 구청장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국구청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뭐 달서구청장 뭐 하여튼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런 분들 중에서도 강의장 계상이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이고 네. 일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네. 수성구청장 시절에도 상당히 일을 잘 하셨다고 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조금 선비 스타일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대단히 좀 품성에 비해서 좀 파격적인 그런 행보를 보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근데 이게 참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분도 본인의 선택이긴 합니다만 좀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부분에서는 좀 본인한테는 좀 마이너스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제가 아끼는 분으로서. 네.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네. 자질, 네. 뭐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유능한 행정 관료, 네.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정치인 아니죠. 정치 스타일은 생각되어집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홍준표 의원 같은 분한테 어떻게 보면 이용을 당하는 거죠. 이용 당했다고 저는 봅니다. 뭐 이용 당하시는 분들이 보통 좋은 분들이 많으세요. 오늘 막 홍핵관들이 홍비관이 된 이유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